발달장애란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한 영역 이상의 발달에 현저한 느림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라 불릴 만큼 그 증상에 완화는 있을 수 있으나 완치의 개념은 없죠.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발달의 느림이 사회성 부분이고요. 지적장애 친구들은 그게 지능지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발달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회성과 지능지수만으로 자폐 스펙트럼이나 지적장애냐를 나누지는 않지만 구별하는 하나의 척도는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지적장애 친구들은 수인지를 많이 어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수학 자체가 추상화, 기호화의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러 인지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1 더하기 2는 3이지가 너무 당연하지만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겐 1, 2, 3에 더하기에 등호까지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요. 오늘은 아이가 5 이하의 덧셈부터 너무 어려워한다며 도움을 요청해주신 구독자분을 위해 제가 실제로 아이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그때의 말속도 그대로 다시 재현해보며 방향을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큰 틀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수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수를 편안하게 느끼기도 했고 그걸 생활에 적용하는 걸 자연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주변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양육자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준 결과 제 행동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려 합니다. 일단 이 단계에선 학습지 같은 페이퍼 작업은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특히 지적장애가 있으면서 ADHD도 있는 친구들은 페이퍼로 활동 시 집중하기를 더 힘들어합니다. 안 그래도 배우는 게 어려운데 앉아서 종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행운이도 7세 겨울까지는 5분도 못 앉아 있었고요. 한 번에 5문제 이상 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10까지의 덧셈을 배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물론 작년에 행운이는 지적장애가 아닌 경계선 지능으로 재판정 받았지만요. 그 전까진 중증 지적장애로 판정받았었고 12알 덧셈까지 편하게 하는데 반년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가르친 ADHD의 지적장애를 지닌 친구도 처음엔 1시간 동안 10문제를 채 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2, 3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6개월 정도 지나서 여전히 착석을 어려워하긴 하지만 집중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시간에 30문제 정도를 풀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 수를 배울 때 지적장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인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른들 눈에는 아주 쉬워 보이는 문제가 아이들에겐 별나라 언어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퍼 작업은 아이가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에서 접목시키는 것보다 재미도 덜하고 더 많은 집중력을 요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연필을 쥐고 시작하는 것부터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양육자분들 몇 번이고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작용해야 함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주세요. 꼭 페이퍼를 이용해서 가르치실 거라면 수인지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하루에 1-2장을 넘기지 말고 해주시고요. 핀터레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특수교육적으로 잘 만들어진 페이퍼들이 많습니다. 제가 12알 수에 대해서 지적장애 친구들을 위해 문제집을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요. 이미 핀터레스트에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극 활용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10 이상의 수에 대해 지적장애 친구에게 가르칠 자료만 만들고 있습니다. 자꾸 일상생활에서 수인지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라는 건가요? 걸어다니는 질문기와 설명기가 된다고 생각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젤리를 주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보통 젤리 먹을래? 라고 해서 응! 이라고 아이가 대답하면 별말 없이 젤리를 꺼내서 주실 거예요. 이러면 상호작용이 아니죠. 상호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작용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이에게서 응 이라는 대답 외에 다른 반응이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젤리 먹을래? 라고 하지 말고 젤리 몇 개 먹을래?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10개 먹을래? 라고 하면 그냥 10개 주지 마시고요. 아이가 볼 수 있게끔 식탁 위에 그릇에 1부터 차근차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면서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엄마가 몇 개 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달라고 한 거 맞지? 이렇게요. 언어란 아이가 일단 충분히 들어야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 아이에게 충분히 들려주셔야 해요. 아이가 많이 들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으니 양육자 입으로 아이에게 충분히 익숙해지게 많이 들려주셔야 해요. 지금 생각나는 기억으로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1이 하나이고 2가 둘이고 3이 셋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주지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같은 말 다른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려주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아이 이름이 김철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엄마가 너를 철수야 하고 부를 수도 있지만 김철수 하고 부를 수도 있고 수야 하고 부를 수도 있잖아. 별명을 지어줬다면 그 별명을 부를 수도 있고 왕자님 하고 부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가 부르는 사람은 다 너지? 이렇게 수에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하고요.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다시 숫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주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가 십진법 기준이니까 일단 10과 열이 같다는 걸 계속 들려줬죠. 다 세서 주면 아이가 먹겠죠? 하나 먹으면 하나 먹었어? 10개에서 하나 냠 먹으니 몇 개 남았지? 1, 2, 3, 4, 5, 6, 7, 8, 9, 9개 남았네. 10개에서 하나 먹으니까 9개 남았네. 10에서 1을 빼니까 9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몇 개 먹겠다고 대답을 안 하면요? 그럴 땐 반대로 선택형 보기를 주세요. 5개 먹을래? 10개 먹을래? 그럼 아이들은 10명 중에 대략 9명은 10개 먹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많고 적은 건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아리송해하면 한쪽에 젤리 5개, 다른 한쪽에 10개를 둔 후 어떤 거 먹을래? 라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럼 아마 많은 걸 선택하겠죠? 10개 먹을 거야? 10개가 5개보다 많네? 10이 5보다 크구나, 더 많구나 하고 또 설명해 줍니다. 우리 행운이 더 많이 먹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수인지가 페이퍼로 보는 수학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아이에게 체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수를 알아야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너가 수를 알아야 너에게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2 더하기 1은 3이라는 식을 보면요. 2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읽지만 저기에 더하기와 등호가 기호로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에 1을 더하면 3이야. 2보다 1 큰 수는 3이야. 이런 식으로요. 이 표현들이 애들한텐 다 처음 듣는 표현이기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한 10번 정도 알려줬으니까 알겠지? 이거 아니에요. 전 아이들이 적어도 4살 때부터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적어도 몇 년은 해준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 좀 더 편리하게 쓰는 약속의 과정이라는 걸 작은 수부터 알려주어야 이후에 아이들이 수를 배울 때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우리 아이 몇 달 알려줬는데 모르더라고요 라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계속 기다리면서 알려주셔야 해요. 아이가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했으니 조금만 줘야겠다 하고 작은 수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혜훈이한테 젤리 많이 주려고 했는데 조금만 먹는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줄게 이러면서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얼굴을 찡그립니다. 응? 조금은 싫어? 많이 먹고 싶어? 많이 줄까? 이러면서 다시 대답을 유도하시고 상황을 한 번이라도 더 말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전 행운이랑 이동하면서 퀴즈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행운이가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동화도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좋아했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아기 염소가 7마리 있었는데 늑대가 3마리를 얌얌얌 먹어버렸어. 아기 염소 몇 마리 남았지?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오버액션은 기본이고요. 얌얌얌 하면서 손가락 하나씩 접어주는 거예요. 행운이 같은 경우는 이걸 재미있어 해서 그 다음은 다람쥐, 그 다음은 토끼 이러면서 동물들을 종류별로 다 말했어요. 그럼 제가 또 도토리가 10개 있었는데 다람쥐 3마리가 도토리를 얌얌얌 먹어버렸어. 그럼 이제 도토리가 몇 개 남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보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손가락을 접지 않아도 아이가 손가락을 들고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손가락셈에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질문을 확장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리는 다리가 몇 개 있어? 라고 질문하면 아이가 2개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아기 오리랑 엄마 오리가 같이 있네. 그럼 다리가 모두 몇 개 있어? 이때도 손가락으로 2 더하기 2를 보여주고 그게 4가 되는 걸 보여주세요. 앞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아이에게 2 더하기 2는 얼마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농장에 돼지 한 마리랑 오리 한 마리가 있어. 그러면 다리가 모두 몇 개 있을까? 돼지는 다리가 4개, 오리는 다리가 2개 있어. 모두 몇 개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서술형을 말로 하면서 나중에는 곱셈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행운이는 몇 달 전부터 구구단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세면서 구구단을 하더라고요.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이런 식이죠. 물론 갑자기 4, 5는 얼마야? 하면 대답을 못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곱셈이 덧셈을 통해 나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니 기특합니다. 행운이는 동물을 좋아해서 제가 동물로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관심사를 파악하셔야겠죠?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면 오토바이는 바퀴가 몇 개지? 자동차는 바퀴가 몇 개지? 소방차는 바퀴가 몇 개였더라? 그러면 오토바이가 2대 있으면 바퀴가 모두 몇 개 있지? 이렇게 예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신체를 알려주실 때도 우리 행운이 오른손 손가락이 몇 개 있지? 왼손 손가락은 몇 개 있어? 그럼 양손 다 펴면 몇 개지? 우리 행운이 귀는 몇 개 있더라? 콧구멍은 몇 개 있더라? 입도 구멍이 보이는데? 그럼 우리 행운이 얼굴에는 구멍이 모두 몇 개 있을까? 솜사탕이 먹고 싶어? 그럼 저 솜사탕은 동그란 모양인데 솜사탕이 우리 행운이 얼굴보다 크네? 우리 행운이 손바닥보다도 크네? 이것 봐. 엄마 얼굴보다는 커 아니면 작아? 그리고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들이 보통 딱 10입만 먹자고 하죠. 저도 밥 먹기 싫어하면 딱 10숟가락만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10번에서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9번 남았어. 10번에서 2번 먹었으니까 이제 8번 남았어. 3번 먹었으니까 이제 7번 남았어. 이렇게 세주는 식이었어요. 이런 과정은 나중에 심 만들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수학의 기본은 수를 이용해 모든 것을 셀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길이를 배울 때도 바로 자를 이용해 몇 cm인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클립으로 몇 번 셀 수 있다, 지우개로 몇 번을 셀 수 있다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수로 센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실 건가요? 오늘 우리 책 몇 권 같이 읽어볼까? 도서관에 가서 몇 권의 책을 빌릴까? 책을 2권씩 쌓아 올려볼까? 가로 세로 쌓기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번호대로 정리하면 그 또한 수세기가 됩니다. 엄마가 책 정리를 해야 하는데 순서대로 정리하고 싶어. 좀 도와줄래? 3 다음엔 어떤 숫자가 와야 하지?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 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공부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재미와 생활로 인식하죠.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재미요. 쌍둥이 아들이 국어 문제집을 푸는데요. 거기에 어쩌다 보니 나눗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넌 아직 나누기를 배운 적이 없어서 어려울 거야. 안 풀어도 좋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누기를 가르쳐 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집에 있던 아이스티 티백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 티백 2개를 너랑 행운이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해. 그럼 몇 개씩 줘야 할까? 1개씩이요. 응, 그걸 나누기라고 해. 티백 2개를 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1개씩 한다. 2를 2로 나누면 1이야. 그럼 이번엔 티백이 6개가 있어.
그걸 너네 둘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몇 개씩 주어야 할까? 3개씩이요. 맞아. 그래서 6개를 2로 똑같이 나누어 주면 3이야. 이걸 6 나누기 2는 3이라고 해. 이 과정에서 역시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여준 거죠. 그럼 이번엔 6개를 너, 행운이, 엄마 이렇게 셋이 나누어 먹으려고 해. 그럼 몇 개씩 나누어 줄까? 2이요. 맞아. 우리 6개를 3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이렇게 2개, 2개, 2개 먹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최대한 많이 들려고 하다 보니 영상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댓글에 궁금사항 알려주시면 제 나름대로의 대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양육자분들, 여러분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또 성장합니다. 오늘도 또 해내셨어요.